자, 시청자 여러분, 자궁근종이라는 질환 잘 아십니까? 남성들에겐 좀 생소한 질환이지만 여성들에겐 아주 잘 발생하는 질환인데 특히 최근 성인 여성 2명 중 1명에게 걸릴 정도로 발병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또 그냥 놔두면 불임이나 극심한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필재 산부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자궁근종 먼저 어떤 질환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궁근종이라는 것은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종양입니다. 일종의 혹인데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부위에 자궁의 다양한 부위에 여러 형태로 또 크기도 다양하고 개수도 여러 개로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크기는 상관이 없나요? 작거나 크거나에 따라서? 크기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생기느냐가요? 자궁 내강이라 해서 내막에 가까울수록 예. 임상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왜 생기는 크게 건가요? 두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예. 짚어볼 수 있는데 먼저 정상 근육세포가 이제 근종세포로 변성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예. 또 더 중요한 것은 변성된 그 자궁 근종세포가 정식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요. 예. 변성되는 단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또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고요. 다만 그 변성된 그 근종세포가 정식되는 부분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임기에 있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은 그 자궁 근종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내가 자궁근종인지 아니 뭐 증상이 있습니까? 자각 증상이 있습니까? 대부분 월경하고 연관되어 있는 네. 경우가 많겠죠, 그죠? 월경 과다라든지 생리통, 그다음에 이 월경 과다가 심해지면 이제 이게 빈혈도 생기고요. 빈혈에 따른 어지럼증이나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혹이 커져서 골반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방광을 압박해서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라든지 예. 장을 이렇게 압박해서 변비라든지 그런 장과 관계되는 그런 증상이. 근데 그 정도 되면 아주 심해진 상황이죠. 그렇죠. 예. 초기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렇죠. 예. 자궁하면 사실 여성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젊은 여성들에게도 발병이 많이 됩니까? 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예. 이전에는 산부인과 그 자체가 이렇게 예. 대부분 이제 출산과 연관돼서 이렇게 예. 방문하잖아요. 그러지만도 요즘은 이제 결혼들도 늦게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산부인과를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많이 발견이 되는 거죠, 조기에. 아, 그럼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좀 진행이 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그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종이 있다 해서 모든 뭐 수술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예. 이 자궁 건조이라는 것은 암과 달라서 네. 뭐 반드시 제거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도 예. 이 혹이 커져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뭐 가령 예를 예. 들어서 월경과 관계돼서 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혹이 있다 하더라도 임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임신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예. 위치가 그 자궁 내막, 즉 자궁 내막이라는 것은 네. 수정란이 착창하는 부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궁 내막에 근접돼 있는 경우에는 어떤 착상이라든지 예, 예. 또 잘 착상을 하더라도 예. 이제 예. 임신 유지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유산이나 예.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 그럼 그 있습니다. 전에는 제거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이제 예. 임상적인 그런 고려가 필요하겠죠. 예. 이게 만약에 한번 치료를 받고 재발할 가능성도 많습니까? 이 혹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실제 우리가 그 외래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 1cm나 2cm 정도 커야 이렇게 네.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변성된 조직들이 이제 아주 적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아주 적은 그 변성된 조직이 이렇게 정식돼서 그것을 이제 재발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예. 다른 부위에 생긴 혹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작은 근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방법도 있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변성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 정확하게 예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 호르몬 있잖아요, 그죠? 여성 호르몬이 자궁 근종 어떤 정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여성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체중 유지. 예. 왜냐하면 과다한 그 지방, 그 콜레스테롤은 에스트로겐의 어떤 과다 분비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예. 또한 그 스트레스는 그 내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예. 최근에 그 환경 호르몬 있잖아요. 그죠? 예.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 내분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석유 화학 제품 많잖아요. 예. 일상생활 그렇죠. 하시는데 뭐 방향제라든지 여러 어떤 오. 화장 그런 부분들이 그 여성 호르몬 그 어떤 분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예방법으로서는 이제 뭐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적절한 체중, 그다음에 또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음식으로 보게 되면 이제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해조류, 그다음에 현미와 같이 이렇게 덜 정제된 그런 예. 곡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자궁 건종 예방에 도움이 덜 되는 거죠. 정제된 쌀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예. 모든 게 이제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어떤 원활한 어떤 예. 적절한 분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기 검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그럼요.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필재 산부인과 전문의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궁의 살옥이라고 불리는 자궁 근종은 우리나라의 30, 40대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인과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청소년이나 또 20대 미혼 여성의 발병률도 증가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앤 북에서는 자궁근종 제대로 치료하자의 집필에 참여하신 강남 베드로병원 조필재 원장과 함께 자궁근종의 증상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출산 시기도 늦어지고 또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성들의 자궁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가임기 여성 2명 중에 1명이 자궁 근종, 선 근종을 포함한 그 양성 자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40대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 연령층이 20대를 포함한 젊은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이는 아마 수고된 그 식습관 그리고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생활용품에 많이 있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궁근종과 같은 질환이나 또 불임 여성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자궁근종은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자궁근종은 근육층에 있는 근육세포가 변성되고 또 성장함으로 생기는 질환인데요. 네. 그 원인은 그 변성된 세포가 성장하는데 그 남포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황체 호르몬 프로제스테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요. 그 외에 여러 성장 인자들이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정상적인 자궁벽에 이런 자궁 근종 세포가 정식하게 되면 생리통이라든지 월경과다 이런 여러 부인과 증상을 야기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자궁 근종의 크기가 클수록 더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종의 크기가 수술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자궁 근종은 그 생리통, 월경 과다와 같은 자궁과 관계되는 그런 증상을 야기시키는데 그 혹의 크기가 커서 골반을 벗어날 경우 정도로 아주 큰 경우에서는 방광이나 대장을 압박해서 변비나 그 비뇨 이런 다른 그런 비뇨기나 소화기 쪽에 어떤 그런 증상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자궁 근종의 크기는 그 생리통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도 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도 중요하지만 네. 그 자궁 내막 즉 자궁 안쪽으로 이 혹이 근접돼 있을수록 그 월경 과다를 야기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궁 근종은 그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 여부는 전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임상 증상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집필하신 책 자궁근종 제대로 치료하자라는 이 책에서 수술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름하여서 하이프라고 합니다. 이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하이프 치료는 그 기존의 그 복강경이나 그 개복술을 통해서 자궁근종 치료를 했었는데 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침습적인 치료입니다. 그 치료 원리는 돋보기와 같은 그런 원리인데 일반적으로 초음파는 인체에 무해합니다. 그런데 그 초음파를 한 점에 모으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제 병변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첫째 그 병변 조직이 응고 괴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열을 받게 되면 그 혹을 키워내는 그 혈관의 그 혈류를 차단하게 됩니다. 그 혈관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통해서 비수술적으로 자궁 근종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하이프 치료는 가벼운 그 수면 마취하에서 치료하는 동안에 환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치료 효과를 그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비침습적 그러니까 절개 없이 자궁 원형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라 생각됩니다. 네, 절개도 없고 또 수술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존 치료 방법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나 효과가 더 있을까요? 하이프 치료는 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시술로서 그 치료 효과가 기존의 그 자궁 근종 제거술이라든지 다른 그 치료와 효과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전자궁 적추술,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 방법밖에 없는 다발성 근종이나 선근종인 경우에 수술적 치료의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하이프 치료법도 그렇지만 어쨌든 예방이 가장 좋은 또 치료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자궁 근종을 예방하기 위한 것, 혹은 또 자궁 질환과 관련된 모든 질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그 환경 호르몬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용품 중에 스프레이, 살충제라든지 방향제, 공기청정제, 샴푸 이런 것들이 그 예인데 네. 제노에스트로겐이라 해서 이런 환경 호르몬은 구조적으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란시키기 때문에 네네. 여성 질환을 야기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염분이나 지방, 당이 많은 가공식품들도 여러 그런 기전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자궁 근종을 야기시키는, 물론 선천적인 유전적인 그런 소인이 있겠지만도 그 자궁 근종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예방으로는 그 견과류라든지 콩, 그 다음에 홀그레인이라 해서 그 통곡, 통밀이라든지 네. 정제가 덜 된 현미라든지 이런, 네. 그리고 녹황 채소, 그다음 신선한 과일, 해조 이런 것들이 그 호르몬의 안정적인 그런 분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자궁 근종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를 좀 잘 챙겨 먹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을 피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 원장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학은 과학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서전이라 해서 과감하게 병변을 제거하는 고식적인 그런 수술 방법에서 현재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즉 최소 침습적인 그런 복강경으로 모든 그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그 비침습적, 난 인베이시브, 절개 없는 그런 그 방법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외과적인 분야에서 치료의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네. 하이프는 그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그 비침습적인 그 치료를 통해서 그 여성에게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아주 좋은 획기적인 치료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하이프 치료를 통해서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궁 근종 제대로 치료하자의 집필에 참여하신 강남 베드로병원 조필재 원장과 함께 자궁 근종의 증상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